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뜰 때 혼자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기 일이 쌓여도 먼저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말 걸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은 늘 괜찮아 보였는데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정확히는 착한 사람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늘 그 메커니즘을 전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게요. 2011년 신경과학자들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뇌를 촬영했습니다. 한 그룹은 공감 능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다른 그룹은 평균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연구진은 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고통받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장면, 누군가 울고 있는 모습.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그룹의 뇌에서는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똑같이 켜졌습니다. 그것도 평균 그룹보다 훨씬 강하게요. 남의 고통을 보는데 뇌는 자기 고통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이걸 공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악기 하나가 울리면 옆에 있는 악기도 함께 떨리는 것처럼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뇌는 타인의 감정에 자동으로 공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공명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착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옆 사람의 표정을 무심코 읽습니다. 뇌가 한 번 울립니다. 회의실에서 발표하다 떨고 있는 동료를 보고 속으로 같이 긴장합니다. 2번. 점심때 후배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3번. 퇴근길에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봅니다. 4번 집에 와서도 가족의 걱정을 듣습니다. 5번.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필터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감정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 필터가 얇습니다. 들어오는 감정이 그대로 누적됩니다. 뇌 안에 스펀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의 스펀지는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하면 저절로 짜집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스펀지는 짜지지 않아요. 들어오는 감정을 계속 흡수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한 방울도 흡수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공감을 많이 하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번아웃과 연결이 되나요?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이 있어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처럼 타인을 돕는 직업군 700명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중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보다 훨씬 강력한 예측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공감 피로였습니다. 공감 피로란 타인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공명하다가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에 걸리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공감 피로는 업무 강도와 별개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쉬운 일을 해도 많이 공감하면 번아웃이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뇌 안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연료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는 매일 아침 일정량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감정을 쓸 때마다 조금씩 소진되죠. 충분히 쉬면 다음날 다시 채워집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 탱크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비워집니다.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더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힘들다는 표현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탱크가 비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가 완전히 멈춰섭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놀라지만 사실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들은 탱크가 비어가는 걸 모를까요? 여기에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이 있어요. 나는 힘들면 안 된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할 수 있나?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을 때, 내가 착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느낌. 이 믿음이 깊게 박힌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느낍니다. 한계를 인정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고 착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탱크가 비어가도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힘들면 더 친절하게 굽니다. 감당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감당하려 합니다. 탱크가 바닥을 드러내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패턴을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조건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번아웃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는 시점이 평균보다 3배 느렸습니다. 이미 번아웃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야 내가 지쳤구나를 깨달았어요. 스스로도 몰랐던 겁니다. 너무 늦게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방향으로 갑니다. 공감을 줄여야지, 좀 더 냉정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 방향은 틀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착한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게 본성이 아니니까요. 연구들이 찾아낸 건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으면서도 번아웃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공감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심리학자 타냐 싱어는 이걸 두 가지 종류의 공감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공감입니다. 상대의 고통이 내게 그대로 전염되는 방식이에요. 친구가 울면 나도 같이 무너지고, 동료가 힘들면 나도 똑같이 무거워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 옆에서 같이 빠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적 공감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느끼되 나는 무너지지 않고 옆에서 버텨주는 방식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곁에서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육지에 발을 딛고 손을 뻗는 방식입니다. 번아웃이 없는 사람들은 자비적 공감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읽되 소유하지 않기. 친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나도 같이 힘들어지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거리를 두거나.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읽되 그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관찰하되 흡수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 감정을 느낄 때 속으로 한 문장을 붙이세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나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건 아니야. 이 한 문장이 스펀지와 물 사이에 얇은 막을 만들어줍니다. 연결은 유지하면서 흡수는 막아주는 막이에요. 두 번째, 탱크 게이지를 매일 확인하기.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상태는 세밀하게 읽으면서 자기 상태에는 둔감합니다. 탱크가 비어가는 걸 모르는 이유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딱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몇 %야?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뇌는 자기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날은 의도적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날로 설정하세요. 누군가의 무거운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탱크를 지키는 게 결국 더 오래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산소 마스크 원칙. 비행기 안전 안내에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산소 마스크는 옆 사람보다 자기 것을 먼저 착용하세요. 착한 사람들의 도움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감당이 되든 안 되든,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일단 돕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움이 아니라 자기 소진에 가깝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괜찮아요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지금 내 탱크에 이걸 도와줄 여유가 있나? 이 3초가 무조건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꿔줍니다.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친절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딘가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찔림이 신호예요. 착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착한지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게 그냥 기본인 줄 아는 거예요. 번아웃은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감당해온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힘들다는 걸 가장 늦게 합니다. 채집가는 희귀한 것을 발견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다뤄주세요.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부터요. 나는 지금 몇 %야? 그 질문이 시작이에요. 심리채집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이 영상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탱크는 몇 %인가요?